코스피 5천, 이 숫자가 세상에 처음 던져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은 분석하기도 전에 웃음부터 터뜨렸습니다. 한 정치인은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표를 얻기 위해 던진 숫자에 불과하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발언이다.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은 한술 더 떴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구호다. 신기루 같은 이야기다.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렸거든요. 비평가도 매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건 숫자 노름이다.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 있는 위치도 진영도 전부 달랐지만 공유하던 확신은 딱 하나였어요. 그럴 리 없다. 언론도 과열, 비현실적 목표라는 말로 똑같은 분위기를 전달했고요. 근데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벌어진 일은 좀 다릅니다. 그 숫자가 진짜가 됐어요. 공약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실제로 코스피가 5천을 찍어버렸습니다.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봐라, 맞았잖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버렸으면 대형주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은 반드시 다음 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절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무대가 어디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직접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목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천을 달성해야 한다. 이게 그냥 흘러나온 말이 아니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전달한 의견이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든 그 조직이 이제 코스닥을 가리킨 겁니다. 그것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수단까지 붙여서요. 여기에 대통령이 동시에 던진 4가지 지시까지 전부 코스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다고 해석하셨는데요. 그 안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책 메시지가 먼저 방향을 잡았고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됐고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3가지가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같은 타이밍에 하나로 맞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구조가 먼저 바뀌고 그 위에 숫자가 올라탄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결과만 보면 기적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건 꽤 정밀한 설계에 가깝습니다. 정책 발표 순서, 외국인 매수 패턴, 대형주 쏠림까지 신호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보려는 사람한테는 다 보였고 안 보려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안 보였을 뿐입니다. 이 구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이 코스닥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알아야 다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수익이 나면 빠지고 빠지면 다음 자리를 찾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다는 건 그쪽에서 먼저 수익 실현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익을 챙긴 자금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다음 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코스피가 크게 오른 뒤에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거든요. 큰 그릇이 먼저 차면 작은 그릇으로 물이 넘치는 거랑 비슷합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대형주라는 큰 그릇이 찬 다음에는 코스닥이라는 그릇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코스피가 다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전환의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무대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다음 무대가 왜 하필 코스닥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코스닥이라는 시장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만 들어와도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체감 효과가 훨씬 큰 시장인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는 성장 산업, 기술 기업, 혁신 기업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우량주 중심이라면 코스닥은 다음 세대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거든요. 코스피에서 이미 반영된 기대감이 코스닥으로 넘어올 때 이걸 흔히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물이 차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 이후에 코스닥이 주목받는 건 우연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금 흐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책 의지가 동시에 붙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네 가지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강화, 중복 상장 문제, 코스닥 체질 개선, 주가 누르기 방지.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각각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제도 개선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도했고요. 하나하나 별개의 정책인 것처럼 따로따로 전달됐거든요. 근데 이걸 한 발짝 물러서서 같이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가지 지시가 전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방향은 지수를 띄우겠다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 구조 자체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넣을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 어디냐? 코스피가 아닙니다. 전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야말로 그동안 신뢰 문제가 가장 심했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들이 전부 코스닥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네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사주 소각 강화입니다. 자사주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원래 이걸 소각해서 주식 수를 줄이면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소각을 안 합니다. 사놓고 금고에 넣어둬요. 언제든 다시 시장에 풀 수 있는 거죠. 주주환원인 척하면서 사실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가게가 이 쿠폰 곧 없어집니다 하면서 손님을 끌어모았는데 알고 보니 그 쿠폰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은 희소하니까 믿고 들어왔는데 가게는 언제든 다시 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부터 그 가게가 뭘 해도 안 믿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쌓아두지 말고 진짜로 없애라. 안 없애면 제재를 걸겠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특히 코스닥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오너 중심 지배구조 이슈가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고 자사주를 쌓아두는 관행이 가장 심했던 곳이 바로 코스닥이거든요. 규칙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도 코스닥이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곳도 코스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복상장 문제입니다. 중복상장이 뭐냐면요. 이미 상된 회사가 자기 자회사를 따로 떼서 또 상장시키는 겁니다. 언뜻 보면 기업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해보세요. 거실, 방, 주방 다 포함된 가격을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방만 따로 떼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산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집 전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은 방 하나 팔아서 돈을 또 벌었습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기존 주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기업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왔거든요. 회사 성장을 위한 거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기존 주주의 가치를 쪼개서 새로운 투자자한테 파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구조를 손보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상장 기준, 분할 기준, IPO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코스닥에서 반복돼 왔던 자회사 쪼개기 상장, 알짜 빼기 구조가 더 이상 쉽게 통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코스닥 체질 개선입니다. 코스닥에도 온기가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코스닥도 좀 올려주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코스닥은 오랫동안 투기 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이 버젓이 상장돼 있고 불공정 거래 이슈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 장기 투자자들이 발을 뺀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에 새로 생긴 시장에 간다고 해보세요. 들어갔는데 상한 식재료가 진열대에 올라와 있고 가격표도 뒤죽박죽이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가게가 안에 있어도 다시 안 가게 되잖아요. 코스닥이 딱 그 상태였던 겁니다. 좋은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시장 전체의 신뢰가 바닥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개선의 핵심은 키우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부실한 걸 먼저 걷어내고 남은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손님을 부르기 전에 상한 음식부터 치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돼야 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가 누르기 방지입니다. 이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분노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반복하거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부러 주가를 눌러놓는 겁니다. 주가가 낮아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중고차를 하나를 샀다고 가정해보죠. 원래 상태 좋은 차인데 파는 사람이 일부러 범퍼에 흠집을 내고 세차도 안 하고 상태 별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격을 깎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코스닥에서 벌어지던 주가 누르기가 딱 이겁니다. 회사 가치는 멀쩡한데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서 싸게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건 기존 주주들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명확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룰이 바뀌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판이 코스닥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왜 뉴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느냐? 사실 언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사주 소각, 중복 상장, 체질 개선, 주가 누르기 방지 이 네 가지를 다 보도하긴 했거든요. 기사도 나왔고 속보도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달 방식이었어요. 네 가지를 전부 별개의 뉴스로 따로따로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자사주, 내일은 중복 상장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흐름이라는 연결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있었는데 해석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퍼즐 조각은 다 흩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맞춰주지 않았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뉴스를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결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조각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방향이 보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책 신호가 나왔고 자금 흐름도 코스닥을 향하고 있고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다 오르느냐?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목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은 수혜를 받지만 그동안 허술한 구조로 버텨왔던 기업들은 더 빨리 도태되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그걸 못 버티는 기업이 나올 거고 중복 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쪼개기로 먹고 살던 구조는 막히게 됩니다. 체질 개선이 시작되면 부실 기업은 퇴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다 오르는 장이 아니라 갈리는 장입니다. 똑같이 코스닥에 있어도 어떤 기업은 날아가고 어떤 기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코스닥 앞에 놓인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방향 위에 서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눈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 5천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책과 자금과 구조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증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와 똑같은 흐름이 코스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강화, 중복 상장 규제, 체질 개선, 주가 누르기 방지 네 가지 신호가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고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천이라는 다음 목표까지 꺼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이미 나왔어요. 코스피 5천 때도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움직인 사람은 이미 늦었고 신호를 읽은 사람은 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읽느냐, 놓치느냐입니다. 그리고 읽었다면 그 위에 서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눈이 있느냐.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호를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코스닥의 다음 장, 기회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이르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런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